이 이야기는 실제 인물과 무관하다. 그러나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를 다룬다. 강의실과 연구실과 침묵이 만드는 관계. 권력과 기대와 외로움이 교차하는 순간을 따라간다. 강의실의 공기는 늘 일정했다. 단상 위에 선 교수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면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필기를 했다. 그 질서는 오래 유지돼 왔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을 피하지 않았고 질문을 미뤄두지 않았다. 강의가 끝나도 노트를 덮지 않았다. 교수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기억하게 됐다. 처음에는 특별함이 아니었다. 성실한 학생은 어디에나 있었다. 그러나 질문의 결이 달랐다. 수업을 반복하는 질문이 아니라 교수의 생각을 건드리는 질문이었다.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설명을 길게 했다. 다른 학생들이 떠난 뒤에도 말을 이어갔다. 그 시간은 점점 늘어났다. 면담 신청이 왔다. 논문 주제와 진로 상담이라는 명목이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준비돼 있었다. 자료는 정리돼 있었고 메모는 빼곡했다. 교수는 만족감을 느꼈다. 자신의 강의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증거 같았다. 그 감정은 위험하지 않다고 믿었다. 아직은. 면담은 정기적으로 이어졌다. 다른 학생들보다 길었고 깊었다. 교수는 시간을 조절하려 했지만 항상 조금 더 남았다. 밤에 연구실 불을 끄고 나서도 그녀의 질문이 떠올랐다. 메일함을 열어 답장을 확인했다. 공손한 문장과 감사의 표현이 반복됐다. 교수는 답장을 간결하게 쓰려 애썼다. 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설명은 자주 길어졌다. 학기 중반 무렵 야간 면담이 잡혔다. 건물은 조용했고 복도는 비어 있었다. 형광등은 일부만 켜져 있었다. 교수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다. 말이 없었다. 숨만 남았다. 그 침묵은 질문보다 길었다. 교수는 노트를 정리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공기는 이미 변해 있었다. 그날 이후 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강의는 계속됐고 면담도 이어졌다. 하지만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연구실에 더 오래 머물렀고 교수는 그걸 막지 않았다. 동료의 시선이 스쳤다. 웃음으로 넘겼다. 학과 회의에서 이름이 언급됐다. 연구실 사용이 잦다는 말이었다. 교수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소문은 그렇게 시작됐다.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특정 교수와 특정 학생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의문. 이름은 없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교수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다. 관계를 돌아봤다. 문제될 행동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경계는 흐릿했다. 그녀의 메일이 도착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문장은 지워지지 않았다. 교수는 답장을 쓰다 지웠다. 다시 쓰다 멈췄다. 학기 말이 다가왔다. 평가는 다가왔고 선택은 쌓였다. 교수는 거리를 두려 했다. 면담을 취소했고 답장을 놓쳤다. 그녀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왜 피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교수는 답하지 못했다. 침묵은 선택처럼 남았다. 질서는 흔들리기 전까지 완벽해 보인다. 그러나 작은 침묵 하나가 모든 구조를 바꾼다. 교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학생이 가진 열정이 자신을 착각하게 만든 거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나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자리가 먼저 보였다. 비어 있으면 불안했고 채워져 있으면 안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을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강의가 끝난 뒤 남아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떠난 후 둘만 남은 강의실은 연구실보다 더 조용했다. 교수는 일부러 서류를 정리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녀가 먼저 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질문 없어. 교수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왜 남아있지? 그 질문은 필요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강의가 끝날 때마다 남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다.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았다. 교수는 점점 규칙을 바꾸기 시작했다. 면담 시간을 고정하지 않았고 연구실 문을 닫지 않았다. 스스로 투명하다고 믿으려 했다. 그러나 투명함은 변명이 되지 않았다. 동료 교수 하나가 말했다. 요즘 학생 하나랑 너무 자주 붙어 다니는 거 아니냐? 교수는 웃으며 넘겼다. 학생 지도라고 말했다. 그 말은 익숙했다. 수없이 많은 사건에서 사용된 말이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가정 이야기, 외로움, 누군가에게 처음 인정받는 느낌. 교수는 듣는 사람이 되었다. 조언을 했고 공감했다. 그 선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울었다. 연구실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교수는 손을 뻗지 않았다. 그러나 의자를 가까이 끌었다. 그 거리만으로도 이미 선은 흐려졌다. 그날 밤 교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강의 내용이 아니라 그녀의 침묵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학생 상담 기록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정기 점검이라고 했지만 교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도 변화를 느꼈다. 메시지가 잦아졌다. 답이 늦어지면 다시 보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그 한 문장이 무거웠다. 교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 동등한 대화 상대처럼 느껴졌다. 그 착각이 가장 위험했다. 학기 말이 다가왔다. 성적 확인 기간이 공지됐다. 다른 학생들의 불만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왜 저 학생만 연구 기회가 많냐는 질문, 왜 특정 학생만 남아있냐는 불만. 교수의 이름이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녀가 연구실로 찾아왔다. 예고 없이. 교수는 문을 열어주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은 마주 앉았다. 시간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교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관계는 이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는 것을. 관계는 언제나 합의보다 먼저 침묵으로 굳어진다. 연구실 문이 닫힌 뒤에도 시간은 쉽게 흐르지 않았다. 교수는 창가에 서 있었고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공기는 무거웠다. 교수는 먼저 입을 열지 않으려 했다. 침묵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침묵은 더 많은 의미를 만들었다. 그녀가 말했다. 여기 오면 숨이 쉬어져요. 교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연구실 방문은 더 잦아졌다. 공식적인 이유는 줄어들고 설명할 수 없는 체류 시간이 늘었다. 교수는 일정을 조정했다. 다른 학생과의 면담을 줄였다. 연구실 문을 늦게 닫았다. 그 선택은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누적될수록 무거워졌다. 동료 교수 하나가 다시 말을 꺼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다. 무슨 일 있냐? 교수는 웃었다. 연구비 이야기라고 둘러댔다. 그 말은 더 이상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녀는 변화에 민감했다. 답장이 조금만 늦어져도 알아챘다. 강의 중 시선을 더 오래 보냈다. 교수는 강의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러나 질문이 나오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답변은 길어졌고 다른 학생들은 점점 말을 아꼈다. 학과 게시판에 글은 늘어났다. 처음에는 추측이었고 그 다음에는 주장처럼 바뀌었다.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 공정성에 대한 의문. 교수의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방향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학과장은 비공식적으로 불렀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도 연구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모두가 우리를 오해해요. 그 말 속에는 위로를 바라는 마음과 확인을 원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다. 교수는 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창문을 닫았다. 그 행위는 보호처럼 보였지만 고립을 더 깊게 만들었다. 며칠 뒤 제자가 아닌 다른 학생이 찾아왔다. 면담을 요청했다. 왜 저는 항상 뒤로 밀리나요? 그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교수는 답을 찾지 못했다. 공정이라는 단어가 멀어졌다. 그날 밤 교수는 처음으로 규정을 찾아 읽었다. 지도 관계에 대한 조항 이해. 충돌에 대한 문장 모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더 가까워졌다. 연구실 책을 정리했고 강의 자료를 도왔다. 경계는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허물어졌다. 교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학문적 협력이라고. 그러나 마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학기 말 평가가 다가왔다. 회의실에서 교수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자료가 공유됐고 질문이 오갔다. 특정 학생에게 기회가 집중됐다는 지적, 연구실 사용 기록, 메일 빈도. 교수는 설명했다. 지도 과정의 특수성이라고, 개인의 열정이라고. 회의는 길어졌다. 결론은 미뤄졌다. 그러나 판단은 이미 내려진 듯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느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교수는 그 질문 앞에서 멈췄다. 처음으로 자신이 보호자가 아니라 위험 요소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교수는 문을 열어둔 채 앉아 있었다. 복도 불빛이 들어왔다. 투명해지고 싶었다. 늦었지만 사람은 스스로 만든 구조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가장 위험해진다. 조사는 조용히 시작됐다. 공식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매일 하나가 분위기를 바꿨다. 학과 사무실에서 온 요청, 면담 일정, 조율 관련 자료 제출. 교수는 손이 떨렸다.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같은 내용이었다.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기류로 느꼈다. 교수님, 저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의존의 고백이기도 했다. 교수는 답장을 쓰지 못했다. 대신 저장함에 남겨두었다. 그 사이 밤이 깊어졌다. 조사 첫날 회의실은 밝았고 의자는 차가웠다. 질문은 정중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했다. 연구지도, 범위, 면담 빈도, 평가 과정의 공정성. 교수는 설명했다. 모든 선택은 학문적 판단이었다고. 그러나 기록은 감정을 배제하지 않았다. 매일 시간 출입 기록, 보조 업무 배정. 자료는 말이 없었지만 서사는 명확했다. 회의실 문 밖에서 그녀는 기다렸다. 허락되지 않은 자리였지만 떠나지 않았다. 교수는 나왔고 눈을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길었다. 며칠 뒤 소문은 이름을 얻었다. 강의실에서 시선이 달라졌다. 질문이 줄었다. 교수는 칠판 앞에서 단어를 놓쳤다. 설명이 길어졌다. 자신을 설득하는 말이 늘었다. 그녀는 더 적극적이 되었다. 메일은 요구가 되었고 면담은 확인이 되었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숨겨야 하죠? 교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경계를 말하려 했다. 그러나 경계는 이미 늦었다. 조사위원회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외부 참여자 포함 기간 연장. 교수는 집에서 자료를 정리했다. 서랍 깊은 곳에 메모 출력된 논문 초안 수정 흔적. 그 모든 것이 학문과 감정의 경계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메시지가 남았다. 저를 버리실 건가요?
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바닥에 자국이 남았다. 며칠 후 교수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강의 배제 연구실 사용 제한 조사 지속. 그 문장은 짧았고 효과는 길었다. 그녀는 분노했다.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희생양이라고 느꼈다. 교수는 처음으로 관계를 명확히 끝내려 했다.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메일에 답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늦었지만 필요했다. 그러나 끝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 그녀는 기록을 제출했다.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다. 보호를 원했다고, 지도를 받았다고, 기회를 약속받았다고. 문장은 조심스러웠고 의미는 날카로웠다. 위원회는 다시 모였다. 이야기는 더 복잡해졌다. 교수는 이해했다. 이제 주도권은 없다는 것을. 권력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 가장 쉽게 타인의 삶을 바꾼다. 그 결과는 언제나 기록으로 남는다. 결정은 멀리서 오지 않았다. 이메일 한 통으로 도착했다. 회의 일정, 공지 결과, 통보 예정. 교수는 그날 아침 강의실에 서지 않았다. 대체 강사가 들어갔고 학생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규칙이 된 순간이었다.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책을 펼쳤지만 문장이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의 소음이 과장되어 들렸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연락을 멈췄다. 그 침묵이 더 불안했다. 의도된 거리인지 전략인지 교수는 알 수 없었다. 회의실에서 위원회는 정리된 얼굴이었다. 말은 조심스러웠고 결론은 이미 합의된 듯했다. 지도관계의 위반, 권력 불균형의 문제, 공정성 훼손. 교수는 질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형식적인 배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오래 준비한 문장은 없었다. 다만 인정과 책임이라는 단어를 말했다. 변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회의는 길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결정이 전달됐다. 직무정지, 연구실 회수, 재임용 불가, 검토. 문장은 담담했고 여파는 컸다. 며칠 뒤 이야기는 교정 밖으로 번졌다. 기사의 제목은 중립을 가장했다. 사실 나열관계 규정 조사 결과 요약. 교수의 이름은 익명 처리되었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보호라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보호는 완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의실 뒤에 앉았다. 시선이 닿지 않게 고개를 숙였다. 속삭임은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그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약속이라 믿었던 것들, 확신이라 여겼던 감정, 모두 기록의 언어로 바뀌어 있었다. 교수는 학교를 떠났다. 짐은 많지 않았다. 연구실에서 가져온 것은 노트 한 권뿐이었다. 여백이 많은 노트였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그녀는 논문을 제출했다. 지도 교수는 바뀌었다. 문장은 단단해졌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다. 졸업식 날 교수는 멀리서 교정을 바라봤다. 초대받지 않은 자리였다. 그래도 떠올랐다. 처음 강의를 시작하던 날. 그는 이해했다. 권력은 의도가 아니라 구조라는 것을, 선의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해하려 했다. 사랑이라 부른 감정이 의존이었을 가능성을. 둘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그러나 선택의 흔적은 남았다. 각자의 삶의 다른 형태로. 관계는 언제나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해지지 않은 힘이 작동하는 순간 이야기는 기록이 되고 책임은 개인을 넘어선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누구의 고백이 아니다.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선택의 기록이다.